조선일보는 노 대통령이라는 호칭도 안 했어요. 안 했죠. 노씨, 노무현. 노무현, 네. 뭐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노빠라고 얘기했고, 지금 이제 문빠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제 스스로 문빠라고 말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공격하는 소재로 문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문재인 지지자들을 이간질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프레임을 그렇게 잡았잖아요. 문빠, 일배, 친박. 이건 같이 나쁜 사람들. 네. 박사모까지 묶어서 네. 청산해야 될 대상. 네. 그래서 제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데도 이런 게 많아요. 저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저도 정청래원을 좋아하지만, 그러면서 쓰는 글은 굉장히 이것은 뭐랄까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쓰는 글들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극렬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분란을 일으키면서 이간질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흐름이 어떤 것에서부터 시작됐냐면 중국 홀대론, 혼밥 여기부터 시작됐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한 흐름은 이것이 왜 나왔냐면 바른정당, 국민의당 통합과 연결돼 있는 흐름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바른정당, 국민의당을 왜 통합하겠어요? 힘을 합쳐서 문재인에 대한 반격, 이것이 여의도에서는 시작된 거고, 그리고 인터넷 이런 흐름에서는 문파 공격에 대한 것이 같이 저는 연동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정신 차리자 우리, 그래서 그 트위터를 제가 그래서 썼거든요. 썼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당했던 것을 두 번 다시 우리가 당할 수는 없죠. 확실히 쓰는 전술은 그때랑 똑같은데 확실히 국면은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예. 지금은 SNS 팟캐스트가 있으니까. 예. 그때는 사실 노빠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씨가 말라갔어요. 아니, 그게 먹혀 들은 거예요. 주눅 들어가지고. 예. 주눅 들어서 어디 가서 내가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라고 어디 가서 이야기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 굉장히 나는 그래도 끝까지 노빠라고 나는 계속 그렇죠. 있었는데. 저는 뭐 대놓고 나중에는 내가 그래 문해 광노빠다 이런 거 다녔죠 뭐. 근데 노빠가 왜? 뭐 잘못인데? 근데 그때는 사실 뭐 아시겠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 우리가 한 줌이더라고요. 네? 그때 많이 고립돼 있었어요.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고립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만 뭐 좀 미친놈처럼. 저는 더 고립돼 있었어. 유시민 쪽에서 또 고립이 돼가지고. 그렇죠. 나 혼자 나는 노무현 지키겠다고 막 조선일보하고 싸우고 막 하는데 우리 편에서도 인정을 안 해. 그게 참, 예, 그랬죠. 그게 난 더 슬픈 사람이야, 사실은. 맞아요. 아니, 아까 홀대론 얘기 나와서 그런데, 저는 그 홀대론, 특히 이제 뭐 공항 영접부터 해서 차관보고 나온 거 가지고, 홀대론, 우리 그 안티조선부터 해서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저쪽 애들이 프레임 짜고 나온 거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 전선을 지키려면 쉽게 해서 적의 의도를 간파를 하고 설령 그게 사실 홀대도 아니지만 주관적 객관적으로 홀대도 아니지만 설령 그렇다고 쳐도 오히려 전술 전략적으로 그걸 부인하고 전설을 만들어야 될 상황에서 사실 우리 아군이라고 할 수 있는 진영에서 그 홀대로 맞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는 아군 진지에 폭탄 던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송영길 의원이 좀 고맙더라고요. 뉴스공장 나와서. 예, 저도, 예. 왜냐하면 입장을 바꿔놓자고 역지사지라는 단어를 던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셨거든요. 그렇죠. 시작부터. 역지사지. 예.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함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베가 지금 상황에서 한국을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아베한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가 있는 거고. 근데 중국의 입장으로는 사드 절대 반대 계속 이렇게 시진핑이 얘기해 놓은 상태라고요. 그래서 큰 맥락을 보고 함의를 봐야 되는데 중국의 입장에서 그런 상황인데도 국빈 방문을로 초청했다는 것은 홀대가 아니라 큰 차원에서 이건 환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왜 난징 대학살을 하필이면 그날 갈 수밖에 갔냐 이렇게 누구도 비판하던데 그날이 아니면 날짜를 못 잡은 거예요. 그 중국 그렇죠. 그 시진핑 네. 일정상 우리 또 뭐 평창 올림픽도 있고 그리고 연내 뭔가는 마무리를 지어야 돼.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 중국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기업들 고생하고 저도 있으니까. 중국에 있는 분들이 그 하소연하는 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갈 수밖에 없는 시기를 우리가 요청한 거고 그리고 중국이 받아들인 거고 그리고 국빈 방문을 허용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환대하는 것이고 꼬여있는 한중 관계를 풀자라는 시진핑 주석의 의중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그 상황은 이게 무슨 홀대하고 뭔 관계가 있어? 이건 환대지.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또 누구는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야당에서는. 아, 공동 성명도 못 내는 게 무슨 그게 환대받은 거냐, 홀대받은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뭔가 외교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시진핑은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지금. 사드 절대 반대고, 그리고 사실상 경제 보복을 한 상태고. 근데 공동 발표를 하다 보면 사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를 배려한 거거든. 그리고 본인 국내 정치도 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왜 국빈 방문 허용하냐. 내부 비판도 있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역지사지라는 말을 문재인 대통령이 잘 던지고 가신 거예요. 근데 국내 언론에서는 기자 폭행 당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걸 완전히 증복시켜버린 거지. 아니 그 홀대론 관련해서 그 이동영 씨가 우리 지지자를 보고 무슨 딸딸이 친다고 그러는데 친하시잖아요. 그 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알았어요. 예? 왜 그렇게 하면 안 돼. 말 너무 그렇게 함부로 하면 내가 뭐 가끔씩 개새끼야 하지만 그거는 추임새 같은 건데 하여튼 예. 근데 하여튼 이번 한중 그 국빈 외교는 대단히 성공적이었고 네. 그리고 제가 시진핑이라도 시진핑이 굉장히 많이 양보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진짜 기분 나쁜 나라인 거예요. 박근혜가 그 인민해방군 사열까지 받아놓고 갑자기 사드 전격 배치해가지고 이게 뭐야? 시진핑이 그나마 좀 대담하게 국빈 방문 허용하고 어쨌든 한중 관계를 푼 것은 그 중국 공산당 당대회를 거치면서 본인이 자신감을 얻고 리더십을 확보했다는 또 증거기도 해요. 그 전에는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홀대로 치면 북한을 엄청 홀대하는 거죠. 김정은 아직까지 중국 못 갔잖아요. 그러게. 네. 그 책봉식 하러 가야 되는데. 하여튼 김정은은 지금까지 못 갔어요. 그런 거 보면 예. 홀대를 받고 있으면 김정은이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사실 그 중국하고 한국과의 관계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엄청난 거거든요. 이 단기간에. 7개월 만에. 이 사드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격렬하게 이게 반대를 하다가 이 정도로 그러면 이 선에서 우리 이 부분은 매듭 짓고 더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엄청난 성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한참 좀 지난 얘기니까 그건 좀 이제 이 정도로 정리를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정리를 잘 했죠? 예. 홀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홀리한 대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왜 난징 대학살을 하필이면 그날 갈 수밖에 갔냐 이렇게 누구도 비판하던데 그날이 아니면 날짜를 못 잡은 거예요. 그 중국 그렇죠. 그 시진핑 일정상 우리 또 뭐 평창 올림픽도 있고 그리고 연내 뭔가는 마무리를 지어야 돼.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 중국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기업들 고생하고 있으니까. 저도 중국에 있는 분들이 그 하소연하는 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갈 수밖에 없는 시기를 우리가 요청한 거고 그리고 중국이 받아들인 거고 그리고 국빈 방문을 허용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환대하는 것이고 꼬여있는 한중 관계를 풀자라는 시진핑 주석의 의중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그 상황은 이게 무슨 홀대하고 뭔 관계가 있어? 이건 환대지.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또 누구는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야당에서는. 아, 공동 성명도 못 내는 게 무슨 그게 환대받은 거냐, 홀대받은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뭔가 외교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시진핑은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지금. 사드 절대 반대고 그리고 사실상 경제 보복을 한 상태고. 근데 공동 발표를 하다 보면 사드 얘기를 안 할 수 국민의당 통합과 연결돼 있는 흐름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바른정당, 국민의당을 왜 통합하겠어요? 힘을 합쳐서 문재인에 대한 반격. 이것이 여의도에서는 시작된 거고, 그리고 인터넷 이런 흐름에서는 문파 공격에 대한 것이 같이 저는 연동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정신 차리자, 우리. 그래서 그 트위터를 제가 그래서 썼거든요. 썼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당했던 것을 두 번 다시 우리가 당할 수는 없죠. 확실히 쓰는 전술은 그때랑 똑같은데, 확실히 국면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예. 지금은 SNS 팟캐스트가 있으니까. 예. 그때는 사실, 노빠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씨가 말라갔어요. 아니, 그게 먹혀 들은 거예요. 주눅 들어가지고. 예. 중 들어서 어디 가서 내가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라고 어디 가서 이야기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 굉장히 하여튼 나는 그래도 성공했던 끝까지 건데. 노빠라고 나는 계속 그렇죠. 있었는데. 저는 뭐 대놓고 나중에는 내가 그래 문해 광노빠다 이런 거 다녔죠 뭐. 노빠가 왜? 뭐 잘못인데? 근데 그때는 사실 뭐 아시겠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 우리가 한 줌이더라고요. 네? 그때 많이 고립돼 있었어요.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고립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만 뭐 좀 미친놈처럼 저는 더 고립돼 있었어. 유시민 쪽에서 또 고립이 돼가지고. 그렇죠. 나 혼자 나는 노무현 지키겠다고 막 조선일보하고 싸우고 막 하는데 우리 편에서도 인정을 안 해. 그게 참, 예, 그랬죠. 그게 난 더 슬픈 사람이야, 사실은. 맞아요. 아니, 아까 홀대론 얘기 나와서 그런데, 저는 그 홀대론, 특히 이제 뭐 공항 영접부터 해서 차관보고 나온 거 가지고, 홀대론, 우리 그 안티조선부터 해서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저쪽 애들이 프레임 짜고 나온 그럼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 전선을 지키려면 쉽게 해서 적의 의도를 간파를 하고 설령 그게 사실 홀대도 아니지만 주관적 객관적으로 홀대도 아니지만 설령 조선일보는 노 대통령이라는 호칭도 안 했어요. 안 했죠. 노씨, 노무현, 노무현 네.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노빠라고 얘기했고, 지금 이제 문빠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제 스스로 문빠라고 말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공격하는 소재로 문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문재인 지지자들을 이간질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프레임을 그렇게 잡았잖아요. 문빠, 일배, 친박. 이건 같이 나쁜 사람들. 박사모까지 묶어서 묶어서 청산해야 될 대상. 그래서 제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데도 이런 게 많아요. 저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저도 정청래원을 좋아하지만, 그러면서 쓰는 글은 굉장히 이것은 뭐랄까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쓰는 글들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극렬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분란을 일으키면서 이간질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흐름이 어떤 것에서부터 시작됐냐면 중국 홀대론, 혼밥 여기부터 시작됐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한 흐름은 이것이 왜 나왔냐면 바른정당 타고 쳐도 오히려 전략적으로 그걸 부인하고 전설을 만들어야 될 상황에서 사실 우리 아군이라고 할 수 있는 진영에서 그 홀대론 맞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는 아군 진지에 폭탄 던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송영길 의원이 좀 고맙더라고요. 뉴스공장 나와서. 저도, 왜냐하면 입장을 바꿔놓자고 역지사지라는 단어를 던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셨거든요. 그렇죠. 시작부터. 역지사지. 예.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함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베가 지금 상황에서 한국을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아베한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가 있는 거고. 근데 중국의 입장으로는 사드 절대 반대 계속 이렇게 시진핑이 얘기해 놓은 상태라고요. 그래서 큰 맥락을 보고 함의를 봐야 되는데, 중국의 입장에서 그런 상황인데도 국빈 방문을로 초청했다는 것은 홀대가 아니라 큰 차원에서 이건 환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